자, 드디어 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7,165까지 갔다가 쭉 떨어져서 음전이 됐고, 어떻게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7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7% 최대 떨어지고, 삼성전자도 28만 7천 원에서 최대 6%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급락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낮은 거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란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월요일 장에 국장은 휴장이었고 미장은 그래도 열렸었죠. 미장에서는 이란 고위 관리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이란의 모든 기관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긴장을 고조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발언이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요. 11시 반부터 오후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고점에서 최대 0.6% 하락을 한 게 보이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발언한 것도 있었는데 이란이랑 협상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가가 다시 85달러까지 올라갔죠. 75에서 85까지 단 2주일 만에 10달러가 오른 겁니다. 유가가. 그러면서 미국은 10년물이 또 이번 연도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죠. 3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5.32까지 올라왔어요. 이번 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고 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로 장기 금리가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 시장이 좀 흔들거리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이 주가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빅스가 14까지 내려가서 거의 이번 연도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까지 갔었고 이걸 보시면 이번 연도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방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고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으면 약간의 악재도 시장이 더 과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거래량도 마찬가지로요. 신고가를 가긴 했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2025년 올해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탑을 얕게 쌓은 거죠. 건물도 보시면 이렇게 쭉 높이 쌓았다가 위쪽은 이 바람에 더 흔들흔들거리죠. 건물도 보시면 높게 쌓았다가 위층이 가장 흔들흔들거리죠. 이 부분이 바람에 가장 노출도가 높은 겁니다. 증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조금만의 악재나 우려가 생기면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상방으로 유지하고 단기적인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지금 증시가 좀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신규 투자자라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쯤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니면 이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샀으면 떨어졌을 때 이때 팔지 말고 이렇게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거를 먹는 요 차익 실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지금은 계속 상방 추세고 단기적인 조정을 준비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서도 제가 오늘 알림을 드렸었죠. 장 시작하고 미장 시작하고 단 1시간 만에 알람을 드렸었는데 샌디스크가 마이크론이랑 주요 매물대 와서 공유해드립니다 라고 적혀져 있죠. 샌디스크는 1700에 돌파했고 다음 저항선은 2000이고 마이크론은 1000 이제 돌파해서 다음은 1200입니다. 매물대 온 만큼 거래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웬만하면 단기간 과열 이슈로 비중 축소, 일부 매도를 하는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정 댓글에 확인하시면 이런 알림 주요 매물대 올 때마다 드리고 있고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일 전에 코스피가 3% 급등했음에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지금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4일 전에 다뤄드렸는데 특히 지금 따라 들어갔다가는 고점에 물릴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런데 일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상승하고 이제 시타델이랑 제인스트리트까지 매수를 해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더 오른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댓글도 있어요. 진짜 개웃기네. 며칠 전까지 지금 사면 안 됩니다 해놓고 영상에서는 사라는 말은 절대 안 함. 그래놓고 또 했제. 당연히 영상에서 사라는 말을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상승하고 있고 사면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지 당연히 물릴 것 같은데 사라고 얘기를 안 하죠.
당연히 4, 5일 전에 사면 물린다고 얘기했으니 오른다라고 얘기는 전하면서 사라고는 안 하지. 뭐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 사지 마라 한 거 아닌가요? 라는 이 댓글에 또 좋아요가 42개 달렸어요. 당연히 며칠 전에 사지 마라고 한 거죠. 물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 고점에 물리고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이 포모를 이기는 방법을 제일 확실하게 배우는 방법은 시장에 뚝딱 맞아 봐야 내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댓글 다신 분들은 그냥 매수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의 공포에 매수를 해서 물려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밑에 댓글에 또 이렇게 적으신 분이 있고 다시 조정 오고 오를 때 사지 말라고 한 거 이런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애국 보수 청년님이 또 에디 말 바꾸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바꾼 적 없습니다. 상방 추세 유지하고 있고 계속 상승하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물리면 위험한 구간이고 좀 내려왔을 때 차라리 사는 게 더 낫다라고 계속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튼 이런 댓글들 많은 거 보면 그만큼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열낼 때마다 시장이 과열되어 있더라고요. 시장이 고점까지 쭉 오를 것 같은 우려감 때문에 막 뜨거운 상태고 아니면 시장이 연락에 떨어져가지고 답하려고 하는 그런 답답한 댓글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보고 있으면 가만히 안 있죠. 공포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야죠. 그런데 이런 댓글들 볼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머리에 피가 공급 잘 되라고 이렇게 혈압치료사 분들이 나타나서 얘기할 때마다 이 고점이나 저점이더라고요. 여튼 시장이 그만큼 과열되어 있으니까 이런 댓글도 달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번 추세를 살펴보죠. 그래서 지금 어디서 사면 되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속스인데요. 지금 요 상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내일은 아마 553 근처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가 가장 핵심일 겁니다. 만약에 553 뚫리면 여기 하단까지 갈 때 한 525 이쯤에 첫 매수를 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이제 패닉셀을 대비해서 516까지 여기까지 이제 분할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사서 밑에 떨어질 때 한 4%에서 5% 빠지는 느낌이지만 세상이 끝나는 느낌일 거예요. 고점에서 잡았을 때 떨어지는 걸 겪으면 무슨 핵폭탄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라는 공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상방 추세에서 여기 하단에서 잡으면 그나마 더 떨어지더라도 떨어졌을 때 패닉셀로 바로 상승해서 좀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 있어서 하단에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730달러인데 내일 한 720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720 못 지켜주고 705까지 떨어진다면 다시 이 하방 추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하방 추세 보이죠? 6월부터 이어지고 있던. 그러면서 여기서 공포가 생겨요. 그러면 이때 사면 됩니다. 그래서 QQQ가 705 찍었을 때 사는 게 괜찮은 가격이라고 지금으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피 추세는 이러합니다. 코스피는 상방 추세 돌파했죠. 돌파를 하고 지금 6,900을 지켜주면 되는 자리입니다. 6,900 뚫리면 다시 장기 상방 추세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6,200까지 또 떨어질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상방 추세 오늘 돌파했다가 약간 내려갔어요. 그래서 돌파했다가 약간 눌린 상태라서 168달러 계속 말씀드리는 금액이죠. 168만 원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보는 구간입니다. 168만 원 뚫리면 110만 원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한 뭐 140만 원 선이나 뭐 그쯤 오면 이제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계속해서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방 추세 이틀 정도 돌파를 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27만 5천 원 계속 말씀해드리는 가격이죠. 27만 5천 원을 지켜주냐가 핵심이고 27만 5천 원 찍히면 22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계속 상방 추세의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좀 조정 들어갔다가 다시 상방 추세로 다시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거래량 없이 해칭 없이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타워가 굉장히 얕은 만큼 조금만 시장이 바람을 줘도 휘청휘청거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유의하시고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이렇게 상방 추세할 때 계속 수익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방 떨어질 때랑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마다 이 공포에서 오히려 매도하지 말고 매수를 하다 보면 한 방에 쫙 올라가서 이 손실이 다 메꿔지죠. 그것처럼 이 상방 추세 때도 아예 그냥 가만히 있거나 오른다고 포모 오지 말고 막 뭔가 지금 엉덩이 들썩들썩 하지 말고 그냥 착석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주는지 아니면 조금만 조정 오고 바로 반등하는지 지켜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침착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는 월가가 휴가철이기 때문에 아마 거래량 오늘 또 낮았습니다. 월요일 장도. 그래서 이번 주 전체적으로 거래량 좀 낮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낮은 거래량 속에서 조금만 시장이 움직여도 굉장히 쏠림 현상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고 이번 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시장이 떨어질 때 왜 떨어지는지 바로 포착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샌디스크랑 마이크론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바로바로 포착해서 알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애프터장에서 나스닥이 0.3% 떨어질 때 바로 알람 드렸습니다. 미장 장외 거래 그리고 국장에서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찾아본 보로는 반도체 쪽 이슈는 없다. 다만 거시 경제가 하락을 촉발시킨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본 금리랑 미국 금리 높다라는 거를 시사해드렸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관련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전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